오늘 이 종목은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특징주 체크해 보실까요? 먼저 CJ 헬로 그리고 LG U 플러스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는데 LG U 플러스만이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일단은 정부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독과점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 SK텔레콤의 CJ 헬로 인수합병을 그 당시에는 불허했었거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한 건데요. 일단은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LG U 플러스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들 볼까요? KT의 딜라이브 인수도 또 이 흐름 때문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자회사인 큐브엔터, IHQ 오늘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큐브엔터가 이 시각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IHQ도 12%의 급등 양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골치입니다. 메디톡스 확인을 해보실까요? 10% 여전히 넘는 조정권. 오전장에는 한 18%가량의 급락세도 연출이 됐었죠. 보톡스 제재 중국면이 유로녹스인데요. 심사 완성 단계에 놓여 있었다가 지금 심사 대기를 후퇴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이 기업 측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반박 보도를 내면서 낙폭은 조금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신저가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보실까요? 디즈니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VD, 블루레이 등의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번에는 라이온킹 때문에 한번 주목을 받은 바 있고요. 오늘은 겨울왕국 2, 이제 다음 주면 개봉이 되죠. 21일 목요일 개봉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이쪽으로 좀 전해주고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8월 초 대비했을 때는 한 100% 넘는 급등으로 전개됩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폭 확대하면서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현재 구간 3,415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절성 하면 또 의류주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동안 신고가를 달렸던 F&F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한섬 쪽으로 관심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3분기 깜짝 실적 냈네요.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가까운 성장세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적자를 냈었던 부진했던 브랜드를 정리했던 여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성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SJ하고 시스템이라는 브랜드는 증가 추세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날보다 한 5%의 추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요즘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네요. 33,1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앞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워낙 큰 트렌드나 주도주가 없을 때는 이런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특히 정치 테마주 가운데서도 이낙연 테마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어떤 설이 돌면서 거의 근거가 없는 사실 인맥 테마주 쪽에 가까운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남선 알미늄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이월드 16%의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이 밖에 남화산업, 남화토건 등등도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화산업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모습이네요. 12,400원 가리키고 있고 남화토건도 17%의 급등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수급의 힘으로만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어떤 관점으로 투자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잠시 뒤에 이 부분 좀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관련 자회사 가운데 이 종목이 가장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입찰에 들어온 인수 후보들이 사실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 더 좋은 금액을 쓰면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상한가 잘하면 갈 수도 있겠는데요. 전거래에 대비했을 때 29% 가까운 넘는 급등으로 전개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접근 가능한 건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 보겠습니다. 정부의 AI 육성 전략 발표에 힘입어서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 게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꾸준히 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4거래일째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전날보다는 주가는 3.7% 4,000원 선 오늘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괜찮은 건지 진단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이분 나오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이게 얼마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치 테마주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슬슬 계속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낙연 테마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관련 테마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요? 뭐 총선은 내년 4월이고요. 그다음에 차기 대선은 한 2년 반 정도 남은 걸로 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당의 그런 그 대선 후보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확 잡혀져 있고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뭐 대통합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집중도는 그 대선 주자들에 대한 그런 그 여당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뭐 오늘 뭐 남선 알미늄, 뭐 이월드는 한 2주 전부터 이미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뭐 남아토건까지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을 좀 봐서는 단기적으로 좀 끝나는 그런 그 대선 테마주는 아닌 걸로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오늘장에 뭐 앞서서 이제 이승주 전문 패널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그런 기존의 그런 주도주들이 좀 약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뭐 대선 테마주라든가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 장들이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뭐 이낙연 총리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뭐 야당 테마주, 뭐 안철수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안랩도 강해요. 그렇죠, 예.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정치권에서 확 드러나고는 있지만 홍정욱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오늘 시장에서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들은 이제는 꼭 관심권에 좀 가지고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네. 많지는 않아서 짧게 좀 네. 질문을 드린다면 그럼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꾸릴 때 좀 팁을 주신다면요? 정치 테마주는 사실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 예.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한다고 한다면은 예. 야당 1위, 여당 1위. 야당 1위, 여당 1위. 다 가져가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올 것 같은 주자. 예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예. 그 뭐 서울시장에 나오기 전에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안내비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아직 뭐 확실하게 뭐 총선에 나오겠다, 대선에 나오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홍정욱 테마가 상당히 좀 그래도 변동성이 좀 수반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것처럼 여당 1등, 야당 1등, 그다음에 향후에 그런 숨겨진 그런 주자들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보고서 시장에서 좀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워낙 시장에서 이 테마주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되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수급 논리에만 기대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점은 언제든지 좀 유념하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이낙연 테마주 내일 간다 만다? 글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글쎄요. 있을 것 예, 같아요. 오늘 장이 좀 막판에 코스피는 좀 끌어올리는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만약 끌어올린다면은 기존의 그런 중대형주들이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조금은 하락의 변모는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좋아요보다는 글쎄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 놓고 보겠습니다. 아시안 IDT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워낙 뭐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네. 진단하고 계세요? 아시아나그룹 중에 아시안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HDC가 만약에 인수자로 좀 확정이 된다면은 아시아나 IDT가 갖고 있는 IT 서비스 솔루션이 그룹 전반으로에 대한 그런 활용도들이 좀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아시아나 IDT에 대한 그런 그 상승도를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 상한가 29.80으로 이제 장을 좀 마감할 것 같은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아시아나 그룹주라든가 대선 테마주에 대한 쏠림 현상은 상당 기간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미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좀 나와도 좀 이상하지가 않고 떨어져도 좀 이상하지가 않은 모습이어서 뭐 바이앤홀딩보다는 이 부분에서는 뭐 트레이딩으로밖에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별로다? 글쎄요.
좀 이것도 글쎄요.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예. 딱 매수를 해라, 좀 매도를 해라라기보다는 중립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네. 대응하자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아나 IDT였고요. 다음 이어서 데이터 솔루션 볼까요? 이거는 또 좋은 네. 의견이 나올까 한번 봐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과 네.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데이터 솔루션은 이제 골라온 이유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약함에도 불구하고 섹터별, 테마별로 빠르게 좀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AI 인공지능에 대한 테마가 상당히 조금은 좀 느리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뭐 라운피플이라든가 데이터 솔루션이 그 중에서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 정부에서 육성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주고 있고요. 앞으로의 뭐 미래의 갈 길은 AI밖에 없다. AI 석박사들을 뭐 초청을 해서 대담까지 한 뭐 이재용 회장의 그런 의지를 좀 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테마는 향후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그다음에 예측 분석, 스토리지 솔루션 등 다양한 그런 데이터 통합 솔루션들을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는 자체 개발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AI 그런 섹터들이 향후에 주목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크게 갈 수 있는 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장 크게 조금 눈여겨볼 점은 기술적으로 이제는 사야 될 그런 시점, 사야 될 그 자리가 왔다라고 지금 좀 사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지금 4,045원으로 좀 마감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우선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좀 우상향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4,000원 부근 선이 오늘 뭐 장 초반, 중반에서는 좀 돌파를 했다, 후반에서는 종가가 좀 밀리는 양상인데 내일 이 자리에서만 시작을 한다면은 대량 거래가 좀 터짐으로써 상당히 좀 강한 시그널이 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살 구간 내일의 탑픽으로 네, 데이터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감까지 1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협상의 혼선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아시아 증시 오늘 분위기가 좀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시죠. 종합주가지수가 0.6% 하락하면서 2,124.4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2,139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장중 이탈됐고 기관이 막판 들어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 키워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0.6%까지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분위기 무겁습니다. 0.48% 하락하면서 661.3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0.73%까지
원까지 올라가면서 1,165원 90전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수 역시 무겁습니다. 현재 1.5%까지 빠지면서 2,918.42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2,900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지수 조금 전에 마감했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칩니다. 23,331엔대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홍콩 지수가 현재 굉장히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2.7%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저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생 지수가 26,907선을 현재 부진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화면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환율이 다시 한번 1,160원 선을 상회하면서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3거래 연속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 원 가까이 강하게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매수 전환 나왔습니다. 316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은 1,301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점검해 보시죠. 3거래 연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687억 원, 외국인도 368억 원 동반해서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아시아나 IDT가 시세를 연속해서 분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가 체크해 보시죠.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 진입하면서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연속해서 점상한가 기록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29,40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인데요. 직전 고점이 3만 원 선이었습니다. 오늘 직전 고점까지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주요 이평선들 모두 상회하면서 3거래 연속해서 대량으로 이 거래가 폭발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강부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에어부산도 강부합권에서 7,170원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LK홀딩스, 애경산업 그리고 HDC 현사는 모두 부진하면서 1%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세가 극명하게 나뉘었던 제약바이오주의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메지온과 메디톡스가 보시다시피 메지온은 7%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메디톡스는 10%대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메지온이 이번 연도의 마지막 임상 3상 기대줍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고요. 24만 9,100원까지 튀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가 10%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뉴로녹스가 중국에서 신약 허가에 과정이 나락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메디톡스가 장중 15%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30만 원 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준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 28만 1,100원까지 저점 낮춰가기도 했었고요. 15% 급락이 나왔고 주요 이평선들 모두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사실 무근이다, 잘 진행되고 있다 밝히면서 주가가 살짝은 진행되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뉴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49%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9만 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한번 시세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SM라이프 디자인, 유엔젤을 상한가 풀리긴 했네요. 그래도 26% 급등입니다. SM라이프 디자인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겨울왕국2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연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엔젤도 역시 겨울왕국2의 수혜주를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5,72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이네요. 3,415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큐브엔터가 매각에 착수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2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주요 이평선들 모두 뛰어넘는 모습 그리고 거래도 저번 거래보다는 많이 실리진 않았지만 역시 2거래 연속해서 대량 거래 실리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격 제한폭 2번에서 가득 채워줍니다. 5,08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 네오크레마도 상한가를 장중 기록했던 종목인데 상한가는 풀리긴 했네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 오늘 11,100원까지 뛰어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22% 급등에 그치면서 1,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오크레마가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수혜 기대감에 꼽히는 종목이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해주는 종목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미생물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오크레마 1,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거래대금을 싹쓸이했던 종목입니다. 이 테마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낙연 총리의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남선 알미늄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고 남아산업도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12,40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앞으로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남선 알미늄, 부국철망 그리고 이월드까지 이 세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오늘 하루 만에 기록해준 종목들입니다. 이월드도 14%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네요. 5,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남아토건도 15% 급등하면서 13,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TK카이미칼 역시 이낙연 총리의 테마주를 엮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두 자릿수 세 급등하면서 3,22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른 정치인들의 테마주 역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모해양조도 4.5% 급등하면서 1,15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홍정욱 전 대표의 테마주입니다. K낸도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테마주 두올산업도 10%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전반적인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한번 종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카드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증권사들의 시각은 조금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트코와 결별을 했음에도 실적이 잘 나왔다, 잘했다라고 밝히는 반면에 또 일부 증권사들은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시적으로 기록한 호실적이다라고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양분의 시각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카드 그래도 오늘 주가는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가 장중 37,75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8% 가까운 급등이 나왔던 상황인데요.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그래도 6.5% 급등하면서 37,300원에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카페24 그리고 제이콘텐츠리는 오늘 모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방향을 강하게 아래로 틀었던 종목들입니다. 카페24가 5.1%까지 급락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54,000원까지 주가 방향 강하게 밑으로 틀어내면서 거래 마쳤고요. 제이콘텐츠리도 부진했습니다. 실적 부진했고요. 2.1% 하락하면서 36,400원에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T투톱의 시세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투톱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고요. 장중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짝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네 싶었는데 다시금 3시 반 들어서는 후장 들어서 탄력을 또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고요. 51,600원까지 밀려가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강하게 이탈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해서 대량으로 팔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저점 부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방향 밑으로 강하게 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81,00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3거래 연속해서 음봉 캔들 기록한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1.2%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4거래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1,300원에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